관련 얘기도 나오고 법안 뭐 얘기도 나오니까 정유업계는 화들짝 놀란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시기 중에 최악의 적자를 봤을 때는 정부의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럼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도와줄 거냐? 해외 기업은 원유와 가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직접 시추하지만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서 정유 제품을 판매하니 해외와 구조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유업계의 일성도 충분히 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일견 드는데 횡재세 도입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공급을 줄여서 값이 오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정유업계 반대 논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사실은 뭐 해외 기업은 원유와 가스 직접 시추 채굴하지만 네. 우리는 단순 정제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리스크는 어떤 기업이 더 크게 가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사실은 시추와 채굴을 동시에 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리스크를 갖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유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옳은 거고요. 두 번째, 횡재세를 갖다가 계속 세라고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이거는 지극히 한시적인 세금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석유사업법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거둘 때는 예. 산업부 장관이 사실은 부담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정유사에다. 근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굉장히 큰 어떤 호황을 누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저기 횡재세의 얘기가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뭐 횡재세 도입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공급을 줄여 값이 오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기업이라는 거는 이익이 조금만 남아도 팔게 되는 거고요. 특히 손실이 나면은 정부가 뭐 두 손 놓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단 세금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금이라는 거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내려가는 겁니다. 손실이 그렇죠. 나게 되면 일단 세금 자체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2월 공제제도라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는 가령 법인세를 갖다가 굉장히 큰 결손이 났다 그러면 법인세를 갖다 2월 공제해 주는 데들도 있고 특히 뭐 정유회사뿐만이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횡재세의 어떤 한 대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은행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은행을 갖다가 국민 세금으로 혈세로 도와준 게 한두 번입니까? 이런 식의 논리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세금의 원칙에 크게 반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단지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과이익이 과연 횡재세를 가령 EU 국가라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미국의 거대 가령 뭐 에너지 기업들처럼 엄청난 초과이익을 거뒀느냐 하는 거가 문제일 뿐이죠. 단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유업체들도 어떤 적정 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거둔 거는 분명하니까 이게 횡재세 개념이 아니라 사실 기존의 석유사업법에 있는 부담금의 형식으로라도 이걸 좀 어느 정도 걷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에너지값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네.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하의를 갖다가 어느 정도도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